의사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경찰도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이제 모두 고개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서동아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심리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마피아 게임인데요. 이 마피아 게임은 MT나 술자리, 회식 등 단체 모임에서 친목동을 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심리 게임이죠. 이번 영상을 통해 이 마피아 게임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마피아 게임은 소수의 마피아와 다수의 시민이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벌이는 심리 추리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게임인 이 마피아 게임은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1986년에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서 퍼져나가게 되죠. 우리나라인 1990년도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피아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규칙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간략하게 규칙을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마피아 게임은 소수의 마피아, 그리고 다수의 시민, 그리고 한 명의 사회자로 구성된 심리 게임이 되죠. 그리고 낮과 밤으로 시간이 나뉘며 낮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재판으로, 밤에는 마피아만의 비밀 회의를 통해 죽을 사람을 결정하게 되죠. 여기서 시민은 마피아를 모두 죽여야 승리할 수 있고 마피아는 살아남은 마피아 수와 살아남은 시민의 수가 같아지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마피아 게임은 경찰이나 의사와 같은 특수 직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원작은 경찰이나 의사와 같은 특수 직업은 없었고 마피아와 시민만의 대립구도로 이루어지는 심리 추리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수 직업이 없고 시민과 마피아로만 구성된 원작 마피아 게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시민의 사망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초반 게임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경찰과 의사 같은 특수 직업을 포함한 마피아 게임을 주로 합니다. 여기서 경찰은 시민의 편으로서 밤에 자신이 지목한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밤에 자신이 지목한 사람이 마피아가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과 동일하다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체 플레이어 수가 N명일 때 최적의 전략 아래에서 마피아 팀과 시민 팀의 승률이 비슷해지는 것은 마피아의 숫자가 루트 n에 비례함을 이론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즉 8명이 마피아 게임을 한다고 할 때 마피아의 숫자는 루트 8이 되고 루트 8은 2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림을 하면 2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8명이 마피아 게임에 참여를 한다면 마피아는 2명, 그리고 경찰 1명, 의사 1명, 그리고 여기에 사회자 1명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피아 게임 속 심리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심리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 기제를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행동 기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신체적 행동 기제, 두 번째는 언어적 행동 기제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체적 행동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언어의 내용은 의식을 거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거짓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신체적 행동 기제 같은 경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표현의 형태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그것을 관찰하면 마피아 게임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 표정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는 자신의 감정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표정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어떤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변화가 없다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눈 맞춤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시선 처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편안한지 나타내는 정도가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적당하게 시선을 맞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잦은 눈 맞춤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려는 행동이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눈 맞춤을 너무 적게 한다. 그럼 그것은 수줍거나
위협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피아로 생각되는 사람이 시민을 몰아가는 것 같을 때 그 사람의 눈맞춤의 횟수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죠. 세 번째로 웃음입니다. 웃음은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나오게 되지만 걱정거리가 있거나 그리고 두려움을 숨기려고 할 때도 웃음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피아 게임을 진행하다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웃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 그 사람이 마피아는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손의 움직임을 잘 체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장면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눈, 입, 그리고 귀를 막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피아 게임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손짓이 부자연스럽거나 눈, 입, 그리고 귀를 막으려는 손짓이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거짓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섯 번째로 코 만지기입니다. 특히 거짓말을 할 때 코를 만지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카테코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몸속에서 분비되게 되는데 이 화학물질은 혈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혈압 상승으로 인해 코 속 조직이 팽창하게 돼서 간지럼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 코를 긁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목 주변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는 목 주변에서 땀이 나기 쉬워지고 따라서 간지럼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옷깃에 손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침 삼키는 횟수입니다. 사람은 보통 거짓말을 할 때 침 삼키는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의심될 때 그 사람이 침을 삼키는 횟수를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남자의 경우는 울대뼈가 크기 때문에 더욱 잘 들킬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말한 신체적 행동 기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몸을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특히 마피아처럼 특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신체적 행동 기제가 더욱 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언어적 행동 기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거짓말을 할 때 더 많은 단어를 평균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훨씬 더 많은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거짓말을 할 때 자신과 거짓말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한 작용으로 나보다는 그, 그녀, 그것, 그들과 같은 대명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거짓말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상대를 설득할 때에는 한층 더 복잡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마피아 게임을 하더라도 반드시 나타나는 패턴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마피아 게임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마피아 게임의 경력이 적거나 평소에 흥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게임이 시작하면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수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마피아가 아닌가? 이렇게 바로 의심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피아 게임에서 특수 직업이 마피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이 직업인 사람도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말이 많아질 수 있고, 의사가 직업인 사람도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피아 게임도 그 게임을 주도해가는 사람이 확실히 있기 마련인데 그냥 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마피아로 몰아간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마피아는 이러한 여론을 잘 조작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을 죽여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 너무 없어도 의심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마피아 게임은 평소에 자신과 얼마나 다르지 않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을 하는데, 평소에는 말이 어느 정도 있다가 갑자기 말이 적어지면 당연히 의심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이 마피아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 의심을 잘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암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의 행동 기제를 가지고 역할별로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좋을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마피아가 됐을 경우에는 자신은 시민이다 라고 자기 체면을 하고 게임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이 마피아라는 직업에 부담을 가지거나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할 경우 신체적 행동 기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직업적 부담을 내려놓고 나도 같이 마피아를 찾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게임을 임하면 오히려 승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민일 경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말투, 표정, 그리고 손짓, 아니면 말의 내용 등을 잘 분석해서 어떤 사람이 마피아인지 계속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한 노력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평소의 자신과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민일 경우에는 자신이 의심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보다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적게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평소 모습대로 게임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민인데 경찰과 의사와 같은 특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초중반까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정보를 모으고 있다가 중반쯤 됐을 때 그 정보를 모든 시민과 공유하고 희생을 하는 것이 승률이 올라갑니다.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혼자 마피아가 누군지 정보를 모으고 끙끙 앓다가 희생되어 버리면은 다른 시민들은 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질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밝히고 정보를 모든 시민과 공유를 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마피아가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을 사게 되고 다음 밤에서 마피아가 그 특수경찰 또는 특수 직업인 의사를 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희생을 당하기 전에 정보를 최대한 공유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는 누가 특수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눈을 감게 하고 책상을 이렇게 두 손으로 두드리게 사회자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특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두 손으로 책상을 이렇게 두드리다가 한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을 지목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이때 옆에서 그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은 주기가 바뀌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두 손으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손가락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두드리는 것이 들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피아 게임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모두 심리로 반영되는 행동기제 분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마피아 게임을 더욱 재밌게 즐기시길 희망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